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돈두렁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의도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착오나 기억의 오류로 인한 말은 보통 거짓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실수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거짓말은 진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 전달이 거짓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목적도 중요한데요. 거짓말은 보통 특정 목적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피해에 대한 것도 거짓말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짓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거짓말의 심각성이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일관성, 내용의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인지부조화나 자기정당화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든가 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등 다양한 거짓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도덕적인 면역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점점 죄책감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큰 거짓말을 해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은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둔감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뇌의 변화도 생기는데요.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이 거짓말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요, 편도체의 활성도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도체는 바로 정서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 편도체입니다. 즉, 거짓말을 할 때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양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감정에 둔감해지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지각조차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화증이라는 증상도 있는데요. 기억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주로 뇌손상이나 치매 같은 그러한 신경학적 장애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작화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이 실제와 다르고 자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손상을 경험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쭉 보고했던 내용들을 가족에게 물어보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화증이라는 건 뭐죠?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요.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얼굴 표정과 신체 언어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요. 거짓말을 할 때는 눈 깜빡임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소모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뇌의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인지적인 부하가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굴린다, 엄청 머리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쓰면서 거짓말을 할 때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말이 길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부연 설명이 길면 뭔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은요, 몸을 덜 움직이고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행동 변화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지표를 보면요,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동공이 확장되고 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음성이 고조되고 눈을 깜빡이고 피부의 전도 반응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지적 복합성,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를 엄청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공이 확장되고 말을 주춤거리기도 하고 문장을 고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표현 행동이 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응 시간이 감소가 된다. 자기 통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덜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요. 현 상황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 보이고 지나치게 유창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채널들 간의 괴리감,
그래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즉각적이지 않은 표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5초 이상 혹은 10초 이상 표정이 유지가 된다면 거짓 표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표정은 한 1, 2초, 몇 초 만에 그 표정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정서 반응에서는요, 미소의 지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댑트 행동이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댑트 행동은 말하는 동안 귀, 코, 머리, 손가락 등을 만지거나 긁거나 발을 까딱거리는 등 자기도 모르는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이 어댑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행동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문장 사용도 늘어나고요. 신체 반응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 자세를 바꾸는 것, 어깨를 으쓱하는 것, 발, 다리에 움직임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엉뚱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고요. 말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양상들이 거짓말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거짓말은 하지도 말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멀리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